한 명이랑 바람핀 것도 아니고 네. 두 명 플러스 알파. 네. 그럼 그걸로 뭐 원나잇이나 이런 걸 한 거예요? 원나잇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연락도 주고 받았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바람핀 전처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 털어서 있지도 않은 가 사찰로 고소를 하신 거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억울하게 고소당한 남성분들을 위한 카페를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그 사연 관련해서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서 이거 좀 구독자분들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바쁘시지만 한번 저희 사무실 오셔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이렇게 또 흔쾌히 일 끝나고 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내용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혼을 지금 하신 거죠? 네. 이혼을 하셨고 지금 보니까 먼저 이제 아내분이 이제 이혼 소송을 걸었나 보죠. 네. 그렇죠. 전처가 이제 이혼 소송을 먼저 걸어서 본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이혼 소송을 할 때 한쪽이 소송을 걸면 또 반소도 걸고 하는데 전처가 본소를 건 걸 봐서는 전 아내분이 먼저 소송을 걸었고 우리가 이제 반소를 했고 근데 전처가 건 본소송은 기각을 했고 사유가 없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반소 역으로 소송을 건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혼이 최종적으로 됐다. 이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결혼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결혼 기간이신가요? 13년부터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요. 연애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혼인 신고를 2017년도에 그래서 도합한 9년 이혼한 건 언제? 이혼한 건 21년 8월 달에 동거하고 거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신 거죠? 네. 저희가 또 성범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이잖아요. 네. 여기 아주 지금 특수하게 이 전처가 및 카메라용 촬영으로 고소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사실 한다는 게 그럼 결혼 기간 내에 성관계를 한 걸 한 건가요? 네. 서로 부부 사이인데? 네. 물론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근데 과연 그럴 만한 사안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쭤볼 거고 이게 지금 좀 고소한 그 시점이 네. 어떻게 되죠? 경찰한테 연락을 받은 시점이 22년 3월이었어요. 그래서 사건 조회를 해가지고 사건 번호를 알려달라. 고소장을 확인을 해봐야겠다. 하고 사건 번호를 쳐봤어요. 검색을 해보니 중간에 저희가 이혼을 하면서 조정 기간이 있었는데 이 조정이 안 됐죠. 결론은. 왜냐하면은 이제 전처 쪽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시 정리하자면 전처로부터 이혼 소송이 들어와서 조정이 열렸는데 조정이 결렬이 됐죠. 네네. 바로 그 같은 날 반소 청구를 하신 거죠. 네.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로부터 한 15일 이후에 성범죄로 고소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니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실제 했으면 당한 그날 해야 되는데 그날 고소한 그게 아니라 하필 이혼 조정이 결렬되고 오히려 반소를 당한 2주 뒤에 고소를 제기했다는 게 이게 참 이게 저도 받았을 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이혼 소송하고 그 다음에 형사 사건하고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같이 형사 소송도 맞대응을 제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이게 약간 다소 보복성 고소로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날짜는 언제인 거죠? 제가 고소장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 2021년 5월 이게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6개월 전에 있었던 거를 이혼 조정이 결렬되고 반소를 당한 이후에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1년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형사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제대로 다 기억이 나지는 않았어요. 저녁 시간대 조사를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부부관계 했습니다라고 경찰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을 뿐이죠. 와이프를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창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집에서 술 마시고 이제 부부관계를 한 거죠. 제가 다 잘했다고는 저도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저도 술이 많이 취해서 예전에 술 취한 습관 같은 거를 은연중에 술 취한 중에 나오게 돼서 이제 카메라 촬영도 하게 된 거고 왜냐면은 제가 경찰 조사에서도 자료 찾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전처가 이걸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억지로 하신 건가요? 그런 게 없죠. 그냥 왜냐면은 경찰이 성관계를 몇 번을 했느냐 2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제 입장에서 치욕스럽달까? 그런 생각도 든 게 뭐였냐면 내가 왜 이 조사관한테 다시 한번
하는데 시간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근데 이거를 전처는 내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남편이 한 거다. 네, 강제로 이제 카메라도 찍은 거다. 네. 카메라 찍고 한 거는 사실 뭐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이 성관계 부분은 강제로 하신 건가요? 아니 이게 와이프는 하기 싫은데 남편만 하고 싶다 이런 상황도 사실 오랜 기간 있다 보면은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아내가 하고 싶은 날도 있는 거고 네. 남편이 하고 싶은 날도 있는 건데 성관계를 진행을 했을 때 아내한테 싫어 하지마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주말 부부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부부관계하고 그리고 또 잘 지내고. 그럼 이날 관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라도 그때 왜 했어? 나 어제 너무 싫었는데 뭐 이런 얘기 했나요? 전혀 한 적이 없죠. 보니까 그냥 술 취해서 그냥 관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때 딱히 할 때 와이프가 막 밀어낸다거나 싫어 막 한다거나 막 이런 얘기도 없었고, 그럼 동의했냐 좋아 뭐 이렇게 얘기했냐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 사실 누구 한 명이 더 하고 싶은 날이 있고 한 명은 그냥 마지못해 해준 날이 있잖아요. 예. 부부 사이에 서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떤 날에는 또 아내분이 더 하고 싶은데 의뢰인 입장에서 그냥 딱히 내키진 않지만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제 동한 건 있었지만 아내분이 격렬하게 반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관계를 2번 정도 진행을 하면서 와이프가 이제 자다가 깼죠. 자다가 깼을 때 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언제든지 성관계를 원하면 응하기로 하는 약간의 암묵적인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한 걸 그걸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내가 자고 있을 때 나를 덮친 적도 있고 내가 마지못해 응해준 적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냐 이렇게 또 써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도 이거를 으로 입건을 해버렸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검사가 맨 처음에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판사님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심에서 그러더니 그날 확정이 22년 12월 3일인가 4일 요 날이 확정 날이었어요. 근데 이 바로 전날 검사가 항소를 하더라고요. 양형부당으로. 지금 그럼 2심 중에 있나요? 2심도 끝났죠. 징역 3년에 집유 4년. 네. 법리적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가찰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촬영을 하신 건 맞아요? 네. 사실 촬영을 했다는 거를 8월 달에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엔 몰랐어요?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취한 김에 그냥. 예, 예. 이 이전에도 촬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내분은?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굳이 저장을 해놓고 뭐 하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고. 서로 이제 양해해서 촬영을 한 거예요? 예. 이날엔 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으니까 이날도 취한 김에 나도 모르게 이게 찍은 건 맞는데 찍은 걸 아예 까먹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소를 하면서 아내분이 이혼 관련된 증거를 찾는다고 핸드폰. 핸드폰을 뒤지는 과정에서 그 영상이 나오고 네. 핸드폰도 몰래 뒤진 거 아니에요? 몰래 뒤져서 전처한테 소송을 했는데 무혐의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본소가 기각이 됐잖아요. 네. 오히려 우리한테 유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유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반소로 제기한 거는 어떤 걸로 하신 거죠? 말 그대로 와이프가 불륜을 한 거죠. 어떤 식으로 누구랑 불륜을 한 거예요? 데이트 어플. 데이팅 어플 불을 했어요. 네. 어플 해서 그 남자랑 모텔 가고 이런 것도 다 밝혀냈어요? 근데 어. 제가 증거를 찾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판도라의 상자처럼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남자만 2명. 한 명이랑 바람핀 것도 아니고 네. 2명 플러스 알파. 네. 그럼 그걸로 뭐 원나잇이나 이런 걸 한 거예요? 원나잇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연락도 주고 받았으니까. 온라인도 하고. 네. 약간 연락도 하고 네. 약간 연애 비슷하게도 네. 하고, 오히려 이렇게 바람핀 전처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 털어서 있지도 않은 가 가찰로 고소를 하신 거네요. 네. 부부 사이에도 뭐 사실 이렇게 동의 없이 촬영하면 안 되죠. 이건 잘못한 이게 게 맞는데.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날도 잘 지냈고 이거가 유죄가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이렇게 데이팅 어플 깔아가지고 남자 여러 명이랑 원나잇 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불륜이 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전처가 어머니한테 보냈던 카톡 내용들이 다 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잤다 이걸 봤을 땐 어떤 감정을 들었겠으면 본인 아들이 너무 화가 났으니 아들 좀 말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머니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사실 많이 죄송하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써주신 거 보니까 이혼 변호사들에 대한 울분을 토하시면서 혹여나 부부 생활 중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물어본다고. 네, 이게 이혼 소송을 하면 와이프들 그 소장에 꼭 들어와요. 혹여나 이제 얘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살짝은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예. 좀
예, 유도를 해가지고 예.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변호사들이 일단 우리가 이혼 소송을 승소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위자료에 얼마가 인정됐죠? 제가 5천을 청구했었고 2,500이 인정이 된 겁니다. 이거 다 받으셨어요? 다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다 못 받았는데 근데 오히려 저쪽에서 역고소를 해서 그게 유죄가 나오고 이것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셨고 지금 예, 하고 진행 중이죠. 그게 3천만 원 청구를 했는데 네. 그중에 1,500만 원 네. 인정됐어요? 네. 이건 다 줬나요? 항소했죠. 항소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네요. 9년간 결혼 생활을 계속 같이 하셨고 자녀도 있고 한데 배신도 이런 배신은 없잖아요. 이렇게 당하고 나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사실 인류애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본인은 7월 달부터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7월 3일이 저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딸아이 데리고 신세계백화점 가서 와이프 선물해서 하고 본인 친구들 와이프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생일 파티하고 되게 괘씸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적인 부분으로 타지에 있다 보니까 전처한데도 5일 동안 나 없이 육아하고 살림하느라 힘드니 주말에는 좀 쉬다 가라고 친정이든 네, 어디든 네, 가서 좀 네. 친구들도 만나고 놀다 가라 그래갖고 제가 주말에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보고 근데 이게 등 뒤에 칼로 꽂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 같고 저는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싸워보고 싶어요. 부부 사이에 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 만약 이 성립이 돼서 이게 제가 선례가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앞으로 결혼을 할까요? 무서워서. 누가 봐도 명백한 억지로 힘을 쓰면서 강압적으로 와이프는 원하지 않았는데 몸부림치고 하는데 잡고 막 이렇게 한 거는 인정돼야죠.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술 마시고 기분 좋고 한 상황에서 그냥 자고 있는 와이프를 한 건데 그거를 인정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기분 나빴으면 바로 다음날 고소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이혼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고소를 한다는 게 이 고소를 또 형사사법기관에서 받아주고 이거를 또 우리 판사님은 유죄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사든 형사든 이 고소장에서도 적혀 있지만 심신 상실 상태, 기억이 없을 때 성관계를 맺게 됐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도 논점이 예전부터 어떻게 당신네들이 부부관계를 했는지 그런 건 알 필요도 없고 이날 새벽 3시 남편이 성관계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이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평범한 부부인데 근데 단지 술도 마시고 기분도 좋았겠다 해서 한 상황에서 그거를 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건 뭐 조심하려고 했 조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원나잇한 여자도 아니고 9년을 같이 살고 했던 와이프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딸아이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성범죄자가 됐어요. 근데 뭔가 이혼을 하려고 한 거는 진짜 이유가 뭐였던 것 같아요? 이혼하자고 예전부터 이혼 얘기 나랑 같이 살기 싫다 그랬으니 그 얘기를 아내분이 먼저 한 예. 거예요, 진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성폭력 사건이라는 게 여성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여성도 잠재적인 고소자로 봐야 되는 분인지 그렇게 색연경 끼고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근데 정말 억울한 부분은 서로 좋아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이가 서로가 나빠져서 헤어지는 상황이 왔었을 때 요즘에 엠번방부터 해갖고 이슈가 많았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가지고 남편을 신고를 해서 범죄자를 만들고 직장도 잘리게 하고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양육비도 못 주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과연 자식한테 좋은 일인지.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를 고소당하면 남자는 모든 걸 다 있는데 그거를 알고 그 상대방 남자가 원나잇 하다 만나 이런 남자도 아니고 내 남편이고 내 딸 아이의 아버지고 한데 이렇게 하는 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오늘 나오셔서 가장 아픈 부분일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부분 또 잘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오구리 카페에서는 이런 사연들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올려주시면 이렇게 제가 사연들을 보고 의미가 있다 하는 사연들은 제가 추려서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입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사건 당하신 분 지금 민사 같은 경우 2심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